자, 돌파 타점을 매수했는데 왜 박스 하단까지 빠지나요? 요게 궁금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참고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일단 여기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뚤굿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 때문에 스윙이라는 포지션에서 중장기로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돌파 박스가 나오기 전 단계가 이뚤굿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뚤굿뚤을 보셔야 되는데, 요런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뚤굿뚤, 여기가 이뚤굿뚤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데가 저항선이죠. 그러면 여기 저항선을 뚫었을 때 이렇게 뚫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좋아요. 그죠? 급등을 하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종목들이 있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뚫어요. 뚫어 올리는데 다시 밀려서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뚫어서 다시 올라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잘 봐보시면 얘가 여기를 뚫고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안착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시면. 자, 그럼 이 주가는 추세를 그대로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 돌파한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여기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박스를 뚫어가지고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뚫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가 저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맞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매수했을 때 어떤 것만 버틸지를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탈하는 건 내가 손절을 할 건지, 또는 떨어졌을 때 내가 물타기를 할 건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절하라는 거,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보세요. 벌써 여기서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이거 3가지를 고민하는 것도 머리 아프죠. 이걸 매수 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 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할 때 또 비싸요. 심지어 저점에서 50%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여기 저항선도 있는데 여기 매물 뚫었다고 내가 지금 덥성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 떨어질 때 2차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시 살 건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관점만 들고 갈 건지, 아니면 고점 맞고 흔들다가 안착해서 다시 재돌파할 때 여기서 살 건지, 이런 관점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매물을 뚫어올린 구간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뚫어올린 구간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질 거를 유의하고 투자하라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통 여기 첫 번째 뚫고 다시 재돌파하는 요 구간에서부터 투자를 하면은 시간이 엄청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매하기보다는 여기서 매매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종목처럼 만약에 안 떨어지면 지지받는 그림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봉이 떴을 때 변곡점 뜨고 기준봉 뜨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네? 이 템포가 보이죠. 그게 돌파 후 지지받는 거예요. 돌파 후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얘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떨어질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점을 잡을 때는, 떨어질 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준을 왜 잘 잡아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잡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잡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 타점을 잡았을 때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시점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달 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죠. 그럼 요거는 그나마 스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엄청 늘어나요. 고점에 매도했을 때 기준으로 5개월, 이거 흔드는 거 보고 여기서 대충 팔았을 때 6개월. 그러니까 보통 매수를 잘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대로 주가가 상승해야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때문에 스윙에서 포지션이 중장기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가가 타점에서 그대로 올라가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밑에서 박스 치는 거를 버텨버리면은 올라가는 것까지 했을 때 1년이 넘어가겠구나.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로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박스인데 여기를 뚫었어. 뚫어가지고 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네 했더니 다시 빠져가지고 저점까지 빠져버립니다. 이탈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얘가 다시 여기까지 왜 빠지냐. 아까 얘기했죠. 박스를 처음 돌파가 나온 구간은 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처음 뚫어올리는 구간은요,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타점은 여기지만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20% 30% 많게는 50%까지도 올라온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박스를 첫 번째 뚫어올리는 구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를 치면은, 이런 박스를 돌파를 하더라도 이전에 이런 꼬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항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화시켜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타점을 잡더라도 올라갔을 때 팔던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걸 견딜 건지까지 계획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시간이 좀 덜 걸리죠. 올라가는 것까지. 얘는 빠졌네 여기서.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대를 재돌파를 하고 나서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요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하락장 얘기를 했던 거고, 요즘 시장은 여기 재돌파 나오면 여기서 올라가요. 요즘은 이런 거 거의 없어요. 1년 사이에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여기서 다 올라간다니까. 원래는 여기를 재돌파해가지고 안착을 해도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여기서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아주 미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하고 얘가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별로 이상한 포인트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를 쳤죠. 또 한 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구간을 우리가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대기세가 나는데 이건 못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시장은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뺐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시장은 요게 여기서 나와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가 빠지면은 손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요거는 VIP 방에서 자주 얘기했던 종목인데, 여기 이렇게 박스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뚫었을 때 이 타점이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가가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 걸 왜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도 매물대죠. 요런데, 아니면 여기 꼬리까지 보면 좀 더 위에까지 요런데 매물대죠. 그러면은 단기 박스로 봤을 때는 돌파가 나왔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시나리오는 올라가다가 이 박스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으면 가장 베스트. 만약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올라왔을 때 재매수,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면은 지금 딱 요까지 올라오고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 다시 재매수 하시면 돼요? 얘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받았을 때, 어디? 여기 박스에 안착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요러면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이거를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내가 떨어지는 것까지 대응을 할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만 내가 먹을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가지고 얘가 변수가 나와서 떨어질 때, 아, 떨어지는 것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매수할 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도 저항대가 있구나. 여기서 만약에 바로 재돌파가 안 나오면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럼 요거 떨어질 때 내가 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손절하고 재매수를 할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애초에 안 사면 되고요. 지금은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도 돼요. 지금은 시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지금 요 좋은 시장에 손절 나올 거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은 왜 손절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좋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랑 좀 틀어지더라도 이미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그럼 시장을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가 예상한 대로 무조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매수하기 전에 관점은 내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할 때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결론은 첫 돌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좀 나왔죠. 돌파가 나왔지만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돌파지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 안 하면 언제 매수해요? 얘가 여기 올라와서 지지를 받거나, 또는 여기를 뚫었거나, 또는 얘가 올라와서 떨어져서 다시 한번 재돌파하거나, 요럴 때 들어가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타점을 바꿔보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했는데 자꾸 박스 하단까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보통 요런 자리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를 뚫을 때가 아니라 여기 단기 박스를 뚫을 때 매수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